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와대 고위직 인사의 폭로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이 폭로는 개인의 고발이 아니라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검찰개혁 TF는 처음부터 민정수석이 설계한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는 대부분 현직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둔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총리가 지휘한 듯 보였지만 실제 권한의 흐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총리는 민생과 정책이라는 큰 그림을 책임지는 자리였고 세부 설계는 자연스럽게 실무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장은 전문성 부족 속에서 발표의 얼굴이 되었고 핵심 논의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과거와의 놀라운 닮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열망 속에서 수사와 검찰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그때 대검 차장이었던 봉욱이 지금의 민정수석이 되었고 당시 김웅이 이끌던 기획단의 논리가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설계가 역사의 그림자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많은 국민은 자문위원회의 존재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장식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더 분노하고 더 허탈해하는 것입니다. 여론의 흐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발표안에는 고검 존치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옛 검찰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안전장치처럼 보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의미, 역사적 무게, 정치적 상징이 얽혀 있습니다. 경찰총장을 치안총장이라 부르지 않듯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는 것도 모순입니다. 이 선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권력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국무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검찰총장이 포함된 점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부여된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검찰이 헌법적 지휘를 가진다는 증거일까요? 많은 법학자들이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알바만 빨지 말고 비판할 건 비판하라. 이 지적은 날카로웠고 뼈아팠습니다. 여론은 이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누가 침묵하는가.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정치로 사는 제가 78단이라면 캠프의 전략은 세계 최정상 신진서급입니다. 그러나 바둑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야당의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 안의 실용주의입니다. 인사권이 있으니 말을 안 들으면 바꾸면 된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개혁은 이미 실패입니다. 검찰은 단순한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고개 숙이는 집단이 아니죠. 오히려 정권이 끝난 뒤를 대비해 조직적으로 결집합니다.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가 이를 증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 뒤에 타협, 검찰 반발을 고려하자는 말 뒤에 후퇴. 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검찰은 숨을 고르고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는 변명이 아니라 교훈이어야 합니다. 더 강하게, 더 구조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이유입니다. 검찰은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는 재벌, 보수 언론, 관료사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처럼 움직입니다. 검찰 힘을 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이 거대한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변화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검사장 몇 명 교체한다고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표면적 정비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검찰 인사 정상화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검찰 권력 자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의는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책무입니다. 맹수는 길들여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수거나 이빨을 뽑아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기득권 카르텔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칼끝이 무뎌지는 순간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바둑에 비유하면 지금이 승부처입니다. 형세가 유리하다고 물러서는 순간 역전이 옵니다. 숨통을 끊을 수 있을 때 끊지 못하면 작은 실수가 치명적 패배로 이어집니다. 이 교훈은 제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량은 분명 높습니다. 하지만 기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단, 용기, 역사 앞에 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실용주의를 내려놓고 역사의 칼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개혁입니까? 타협입니까? 희망입니까? 또 다른 반복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 체제 이후 검찰은 국가 위의 국가가 되어 왔습니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검찰의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모두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검찰 권력이었고 뒤에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이 칼자루를 쥔 구조에서는 공정한 시장이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은 수사 리스크를 무기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소기업과 시민은 항상 불리한 위치입니다. 검찰개혁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의의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이 싸움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사법 독립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후퇴하면 국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개혁에 성공한다면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됩니다. 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차분함 전략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개혁은 한 번의 발표가 아니라 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대통령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관리자가 될 것인가, 역사의 개혁가가 될 것인가, 실용주의의 유혹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기득권 카르텔의 압력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답이 곧 대한민국의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리의 시민들은 오늘도 휴대폰으로 이 뉴스를 봅니다. 분노와 체념,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들입니다. 한쪽에서는 또 속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믿어보자고 합니다. 이 갈라진 감정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야당은 이 혼란을 무기로 삼을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검찰 무력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고 재계는 뒤에서 조용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수는 여론, 바로 국민입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위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아래에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987년 민주화도 촛불혁명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책상 위 문서가 아니라 거리의 목소리에서 완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정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협의 길, 안정의 길, 관리의 길, 다른 하나는 갈등의 길, 위험의 길, 개혁의 길. 전자에는 단기적 평화가 있고 후자에는 장기적 정의가 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보면 지금은 중반이 아니라 종반입니다. 이미 돌은 많이 놓였고 판세는 분명합니다. 한 수의 망설임이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직관, 흔들리지 않는 의지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나라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검찰과 기득권인가, 시민과 민주주의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정치의 역사도 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고 혼란은 변혁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함이 곧 정의의 무게입니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숫자 논리 전략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름의 타협들 하지만 종종 역사는 보고서가 아니라 용기로 움직입니다.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뜨거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민정수석 총리 국무조정실장 장관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했고 누가 무엇을 숨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칼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정부 대 검찰이 아닙니다. 기득권 대 시민 과거 대 미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다음 세대를 규정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오늘도 국회와 청와대를 비춥니다. 하지만 진짜 무대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거리 가정 학교 일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치는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기억은 쉽게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권력은 침묵을 원하고 시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이 긴장 속에서 역사는 방향을 정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입니다. 법이 강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칼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홀로 서 있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백만 시민의 시선이 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손거리에서 외쳤던 목소리, 변화를 믿었던 마음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신뢰를 배신할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역사는 냉정합니다. 결단한 지도자를 기억하고 머뭇거린 지도자를 잊어버립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검찰과 기득권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을 제안하고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린다. 경제가 위험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타협이 끝에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끝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역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검찰개혁의 위기적 순간에 대해 정치학자로서 40년 가까이 권력과 제도의 균열을 연구해온 제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반성을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청와대 고위직의 폭로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깊은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적 증언입니다. 검찰개혁 TF의 구성부터 이미 모든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줄을 이루는 무대. 민정수석의 그림자 아래 설계된 판우 겉으로는 총리의 지휘처럼 보였지만 실제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도적 포획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의 주체가 개혁 대상에게 스스로 포획되는 아이러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아날 줄은 솔직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봉욱에서 시작된 논리가 형태만 바꿔 다시 등장하다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장식품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잠시 달래는 허울 좋은 장치일 뿐이었죠. 회의실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애초에 들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지했는데도 고검 존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이건 명백한 후퇴입니다. 정권 교체 시 다시 원상복구될 안전장치를 미리 심어둔 셈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안에 헌법적 지휘주장, 역사적 특권의식, 정치적 상징성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검찰의 헌법기관 주장은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국무위의 참여와 영장청 구권만으로 헌법기관이 된다는 논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반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감각은 분명 탁월합니다. 바둑으로 치면 신진서급 전략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실용주의라는 이름의 의혹입니다. 인사권으로 통제하면 된다는 생각이 개혁의 발목을 잡습니다. 검찰은 결코 순종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정권이 끝나면 조직적으로 반격합니다. 과거 진보 정권들이 모두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검찰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 뒤에는 재벌과 보수 언론, 관료 카르텔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의는 경제정의, 사회성, 민주주의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공정한 시장은 영원한 환상입니다. 대기업은 수사 리스크로 정치에 개입하고 시민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머뭅니다. 외교적으로도 이 싸움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사법 독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후퇴하면 국제 신뢰가 흔들리고 성공하면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무게는 실로 큽니다. 정치학자로서 단언하건대 검찰 권력은 국가 위의 국가입니다. 박정희 체제부터 이어진 이 특권 구조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타협의 길은 단기적 안정만 가져옵니다. 갈등의 길은 장기적 정의를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놓인 보고서들은 모두 현실적 타협을 권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타협이 아니라 결단으로 움직였습니다. 촛불혁명도 1987년, 민주화도 시민의 목소리가 위에서 결정한 타협을 뒤집은 순간 시작됐습니다. 진짜 변수는 언제나 국민입니다. 거리의 분노, 온라인의 외침, 조용한 불신이 쌓일 때 변화는 폭발합니다. 검찰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시 칼을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개혁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맹수의 이빨을 뽑지 않고 길들여 관리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구조적 해체가 유일한 답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옵니다. 권력 집중이 가져온 비극, 개혁 실패의 대가. 우리는 이미 그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아이들이 물려받을 나라를 생각하면 타협은 죄악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바둑으로 치면 지금은 종반입니다. 한 수의 망설임이 전체판을 패배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량은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역사 앞에 선 책임감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순간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십시오. 검찰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미래를 위한 전쟁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나 이 목소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결단한 세대로, 변화를 만든 세대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